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금요일 오후 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이른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사건, 이게 이재명의 게이트로까지 지금 발전한 상황이 있는데, 이것이 모든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 언론에 이걸 도배질하고 있는 사태가 계속되고, 이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 사태는 결국은 여당 내의 대선 국면에도 영향을 주고, 또 나아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마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뭐 공영 개발을 했는데 뭐 민간업자가 참여했다. 그리고 성남시는 5,500억 정도의 이득을 봤고, 그보다 훨씬 많은 6천억 내외가 몇몇 사람의 호주머니에 들어갔다. 여기에 우선주가 있고 보통주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선주가 먼저 배당하고 나머지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주를 가진 몇몇 사람들이 큰 걸 차지했다. 그리고 대법관 권순일, 이재명 변호사를 선거법 위반에 무죄 판결에 편을 섰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이게 공직선거법상 살아남아서 그래야 대통령 후보 경쟁까지 나서게 됐다. 그런 권순일 씨가 대법관 판결을 한 후에 넉 달 뒤에 그만두고 곧바로 이른바 그 특혜를 누린 화천대유 회사의 고문으로 취업해서 엄청난 고문료를 받았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이 전체 이 게이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오늘은 제 나름대로 크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크게 정리를 해놓고 주말을 넘기면서 또 세세한 것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쏙쏙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 오늘 아주 큰 틀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성남시장이 책임을 지고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성남시에는 5,500만 원만 들어오고 약 6천억 이상이 몇몇 사람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게 됐다. 이게 큰 틀에서 배임죄입니다. 배임죄. 배임죄라는 것은 타인의 사물을 관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여 엉뚱한 사람에게 이득을 주거나 본인이 이득을 챙기는 경우인데, 타인의 사물은 뭐냐? 이재명의 경우에는 성남시장, 성남시민을 위한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성남시에는 5,500억, 그리고 몇몇 사람에게는 6천억이 넘는 것으로 이 개발 사업이 설계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건 엄청난 돈이 시민에게 더 환원돼야 할 것을 몇몇 사람에게 나누어 갖는 결과가 왔다. 이건 배임이죠, 배임. 그러면 이 민간에 어느 정도 이득이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오랜 관습이 있어요. 이자도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도 있고, 그건 절대로 성남시가 5,500억 원을 환수한 데 비해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민간에 돌아간다는 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큰 틀에서 이재명의 업무상 배임, 시장으로서 배임, 그 배임에 전부 방조하고 공모한 놈들 많지요. 거기에 무슨 개발공사 사장을 했다든지 기획본부장을 했다든지 얘들 전부 지금 도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당들이 그 최고 꼭대기 책임자는 이재명이다. 그 배임죄다. 둘째로는 이익은 사유화했다. 이익은. 그러니까 이익 덩어리의 절반이 채 안 되는 것은 성남시가 갖고 절반이 넘는 것은 개인이 갖도록 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시작부터 절대로 투자자들에게 리스크, 위험이 전혀 없는 일이다. 이게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뭐 좀 엄청난 걸 갖고 갈 수도 있겠지만, 애시당초 설계가 절대로 위험이 안 가도록 돼 있대. 그러니까 이익은 사적으로 나눠 갖고 가령 그런 판에도 손실이 생긴다면 그거는
성남시가 온전히 안는다. 그 세상에 이런 봉이 김선달식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봉이 대동강 팔아먹던 봉이 선달식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유화한다. 이게 명백한 범죄 행위다. 셋째로는 이재명 일당과 이재명 그룹과 그리고 화천대유로 상징하는 거기에 참가한 이들하고 사이에는 이게 경제공동체다. 경제공동체. 짜고 했다. 이 다 공범관계가 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박영수 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 특검을 맡았던 박영수 특검이 여기 화천대유에도 뭐 관계해갖고 무슨 빨대를 꽂았던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밝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공동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스포츠재단에 출연을 시키거나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용 말을 삼성으로부터 제공받는 거, 제공받도록 한 거, 이게 모두가 두 사람이 이신일체가 된 경제공동체다. 이래 공범이다. 이래 기소가 됐어요. 일부 무죄가 났지만 대부분 그걸로 유죄가 났습니다. 요게 화천대유와 지금 의심스러운 관계가 있다는 박영수 특검이 개발한 이 이론, 이재명 그룹과 화천대유 그룹 사이에는 이것이 경제공동체 공범관계다. 공범관계의 징후로 권순일 대법관이 존재하고 있다.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을 위해서 크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리고 대법관 자리를 그만뒀다. 그러면 경제공동체 입장에서는 같은 무리들, 같은 공범들끼리 큰 은혜를 베풀어줬던 권순일을 내팽개칠 수 있느냐? 보은을 해야지. 그게 한국의 의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전화로만 한 2번 받았을 뿐이지 뭐 연봉 2억에 해당하는 걸 몇 번 받아 먹었다. 그게 이 사람들이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고리의 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 큰 틀에서 이재명은 배임죄를 범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익은 나누어 갖고 손실은 시가 부담하는 그러한 구조였다. 셋째로 이들은 이제 경제 공동체로서 다 공범관계에 있다. 그 징후의 하나가 권순일 대법관이 그게 빨대를 꽂고 돈을 받아먹고 있었다. 요건 저도 수사권이었고 시청자 여러분도 수사권이었습니다. 일이 이쯤 되면 강력한 수사권이 동원돼야지요.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대로하여 엄명을 해야 할 사안인데 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지금 언론이 나서고 그래야 이걸 이제 여기저기 뭐 세상에 막 파헤치고 있는데 저는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런 정말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주말을 지낸 사이에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